켜놔. 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좋아. 아유. 이씨. 아이고. 자, 두 번째. 만공의 경어지 편찬. 자, 우리의 이대한 만공 대선사. 이 만공의 경어지. 10번을 20번을 더 자랑해도 모자라요. 오늘날 우리가 위대한 대선사 경어의 사적과 그의 사상, 법계 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오직 경어가 남긴 그의 법문과 시문을 모아놓은 경어집뿐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경어집의 가치는 그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그나마 다행히도 만공을 중심으로 경어의 제자들은 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경어가 남긴 생전의 기록들을 일일이 수집을 했어요. 수집을 몇 년에 걸쳐서 해서 작업을 통해 유일한 저서 경어집을 우리에게 남겼다. 대단한 얘기죠. 특히 뭐 북쪽에 가서 그 남긴 선시를 가져온 거는 뭐 더 위대하고, 왜냐면 그게 없었으면은 뭐 경어사 북녘의 삶이 정말 영원히 쓰레기로 갈 뻔했죠. 왜? 그냥 뭐 과부 환속에다가 막 오만 낙동바가지 다 썼잖아요. 그런데 경어서사가 남긴 선시를 진짜로 정말로 고맙게 우리 위대한 김탁이 모아놨다가 주고, 그 남쪽에서 남긴 법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경어선사가 나는 이거 남겨가 아니야, 그냥 가서 써달라고 하니까 기문, 서문, 영찬, 창건기에서 가서 또 일일이 또 만공스님이 가서 다 이거 수집을 한 거죠.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수집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작품이 나오게 됐는데, 1931년에는 처음에 경어선사가, 만공선사가 그 경어선사 작품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갔죠? 방아람 스님을 찾아갔죠. 근데 방아람 스님이 마찰이 있어서, 아시죠? 법화는 따를지언정 행리는 따르지를 말라는 말을 써서 만공 스님이 다 뺏어와요. 그리고 몇 년이 흘러 1931년에 이게 일어난 일이고, 1942년에 10월 달에 이걸 펴내니까 얼마 만에 11년 만에 다시 책을 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아람 스님의 경어집 편찬은 제자 만공에 의해서 최초로 시도된 1931년 하남의 경어집 편찬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행을 못했는데, 그래도 또 올려놨어요. 방아람 스님이 그 잡지에, 불교 잡지인가에.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2009년 4월 하남중원 1876년생 1876년생이구나. 그러면 우리 경어스님하고는 1849니까 47 20 몇 살에? 27년 차이 난다. 27년. 음. 27년 차이가 나요. 방아람 스님하고는. 이 스승 경어가 1849년에서 1912년생의 법어, 시, 가, 기문, 영찬, 서간문, 창건기 등을 모아서 직접 베껴 썼어요. 베껴 쓰고, 그 다음에 편집한 6필본 경어집이 최근에 세간에 공개됐죠. 그거 봤나요? 방아람 스님의 경어집. 몰라, 안 들어. 그냥 박물관이 딱 채워져가지고 그런 거를 다 표지로 해가지고 넣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시로 보고 상설로 해놓고, 그런 날을 꿈꾸면서 나는 큐레이터를 할 거야.
하남이 1931년에 작성한 것으로 만해본 경어집의 모본이 되는 거죠. 근데 모본이 된다고 말은 하는데 굉장히 작아요. 방한함 스님은 그 선시가 한 150수, 그런데 여기는 260수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뒤로 많이 가서 이제 그 찾아오죠. 또 영혼 등함에 의해서 만주까지가 찾아오기 때문에 방한함 스님 것보다는 만해 한용운 스님이 황골탈태에서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본으로 추정되는 하남의 6필본. 이 하남은 이 한자를 쓰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 가끔씩. 근데 사실은 이 하남이 아니에요. 한나라 한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그냥 한번 써봤어요. 그것도 일부러. 남들이 또 그런 게 있길래. 하남의 6필본은 그동안 고서점에서 구입해서 김민영이라는 사람이, 김민영이라는 개인이 소장해 오던 것을 기증해요. 얼정사에 기부하게 돼서 영인본으로 나오게 되죠. 영인본으로. 또 저도 그래서 영인본이 있어요. 영인본으로 경어집이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서지가 김민영은 2009년 4월 20일, 내가 2009에 대학원을 갔잖아요. 그 해에 나왔어요. 2009 4월 22일에 하남의 6필본 경어집 원본을 얼정사에 기증하는 쾌거를 불교의 역사다. 그러니까 그 원본은 얼정사에만 있겠지. 저는 이제 영인본이 있어요. 이처럼 하남의 경어집 원본을 서지가 김민영이 개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하남선사 탄생처 133주를 기념해서 월정사에 기증했다고 하는 뜻깊은 사실은 앞으로 우리 경어선사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쾌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방한함 스님 그 영인본을 다 뒤졌거든. 글씨는 참 명필로 잘 쓰셨더라고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 밑에가 금전출납부요. 금전출납부. 금전출납부 아시죠? 옛날 금전출납부는 이게 써 있어요. 수입, 지출, 잔액 해갖고 이게 줄줄줄 하다가 또 빨간 걸로 긋고 하는 그건데 웃음이 나오죠. 근데 그래도 뭐냐? 친구 요청은 왜 하냐? 친구 요청. 아는 사람이 친구 요청도 되게 재밌네 이게.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이 한도인데 내가 5,000명이야. 아주 유명인 사지. 오냐? 근데 이제 5,000명이 넘잖아요? 그럼 다른 친구를 또 지워. 근데 어떤 친구를 지울까요? 아니? 일단은 외국인을 지워. 외국인도 많아요. 외국인도 한 100몇 명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몰라. 그래서 경어지 원문을 얼정사에 기증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갖다가 제가 보니까 그 방한함 스님이 쓴 그거는 그 금전출납부에 썼는데 그 금전출납부에 쓴 이유가 글자를 잘 맞추기 위해서 쓰신 것 같더라고요. 이 6필본이라니까요. 6필본. 놀라워? 놀랍지. 놀라웠어요. 그래서 였다는 뜻깊은 사실은 앞으로 경어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쾌거가 됐더라 이런 얘기고. 오냐. 더 웃기는 건 뭐냐면 그 왜 민홍지라고 있잖아요. 누렁 그거 다 갖다 써갖고. 근데 경어선사도 이 누렁 화선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당시 경어지 표지는.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거기에 뭘 박멸하자, 회충약 먹자 그런 얘기가 써 있었던 것 같아. 오마이 그냥 아주 그냥 배꼽을 잡아야 돼. 하남스님 그래도 너무했지. 표지를 그렇게 하면 못돼. 이렇게 해. 어쨌든 멋있어. 됐냐. 당시 경어지 표지는 노란색의 기름 먹인 노란색의 기름 먹인 민홍지예요.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부라고 하니까 좀 낯설죠. 왜냐면 우리 때는 기생충을 박멸하자 해가지고 그 왜 회충약 넣어놔줘가지고 그죠? 학교에서 그 똥 안 받아오면 쫓겨나요. 다시 집에 갔다 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 뭐시 이렇게 그 비닐에다가 똥 싸가지고 거기 하나에 찍어가지고 가져갖고 이렇게 하고 뭔 검사했더라? 그 기생충 검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약을 주고 막 이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뭐 이때야 더 오직했겠죠. 왜냐면 기생충이 우글우글 거렸으니까 뱃속에. 그래서 보건사회부가 발행한 보건사회부.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복지부냐? 발행한
벼룩박멸 포스타를 그대로 이용하여 포스타 문구가 이거 뭐 하도 웃겨서 이거 써놓은 거예요. 이게 제가 그대로 이용하여 포스타 문구가 그대로 교지로 드러나는 것이 더욱 우리에게 정감을 주고 자연스러워 실감나는 표지의 질감이 흥미로워서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고 본다. 어쨌든 그걸 갖고 있으니까 기생충을 박멸하자. 이처럼 어렵게 발갈된 경어집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남 중원이 만공원륜에게 부탁을 받고 그게 1931년이에요. 쓴 스승 경어의 행장 선사 경어화상 행장을 첫머리에 실었더라 이런 말이야. 여기서는 이제 선사가 그 참선선이 아니고 먼저 선자예요. 먼저 가신 스승 이런 얘기겠죠. 선사가 예, 첫머리에 실었더라. 그리고 그 뒤편에는 경어의 시문을 필사하여 범첨부하였더라. 그 행장의 말미에 신민년 1931년이 신민년이었던 것이다. 3월 15일에 오마이갓 3월 15일이네요. 문인 하남 중원이 삼가 찬술하다라고 썼는데 이 경선사는 하남 스님을 하남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봐 중원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이 차이가 27살 차이가 나는데도 그 저기를 항상 존경했고 존경이 아니라 존중했고 그 다음에 누구야 그 용호당 박한영하고는 20살 차이가 나는데 아니다 28살 차이가 나는데도 형이라고 해요. 형. 그리고 또 그 남잔당 한규한테도 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그 존중을 많이 해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예의가 깍듯하고 그 행장의 말미에 신민년 썼다. 이 하남 필사본은 제대로라면 이미 1931년에 편찬되었어야 돼요. 근데 편찬됐어야 안 되고 방아람 스님이랑 싸워가지고 그 편찬이 안 됐는데 그도 불구하고 불교 학술지인가 무슨 잡지에다가 실었다니까. 안 실었으면 얼마나 좋아. 이러한 하남 경어집의 의의를 살펴보면 만공이 스승 경어의 업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방하남 만공 스님이 김탁이 준 서류를 들고 와가지고 서류가 아니죠. 경사 친필의 시. 북녘에서는 시밖에 없어요. 법어 같은 걸 쓰지를 못하고 쓸 필요도 없었고 쓸 수도 없었죠. 제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신분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못했고 시만 가지고 왔죠. 그 이후에 많은 그것들을 가지고 만공 스님이 아마 이동을 했을 것으로 보고 그 노고가 말도 못하지 얼마나 그 화선지가 종이가 부피가 컸겠습니까. 이미 앞에서 주제하다시피 하남의 경어집은 1931년에 발간되지 않았어요. 못하지요. 그렇게 대가리가 터지게 싸웠는데 방아남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방아남 스님이 그걸 해주면 만공 스님이 돈을 내고 찍었겠지요. 근데 그걸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유가 뭔가 했더니 본인이 1935년에 싫어요. 그거를. 왜 싫어? 불교라는 잡진가에 그거를 실었어요. 그래서 이어간 바와 같이 하남의 경어의 행장을 쓰면서 뒤에 배우는 이들이 경어 화상의 법화에 배움은 옳으나 화상의 행리를 배우면 안 된다는 등의 문구가 행장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경어의 행장을 하남에게 직접 의뢰했거든요. 경어사 행장을. 그런데 만공이 그걸 못마땅하게 해가지고 경어집 발간을 미뤘어요. 그러다가 12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까 했죠. 12년의 세월이 흐르고 1942년에 만해에다가 맡겨가지고 만해를 통해서 선학원본 이 경어집이 탄생하게 됐다 이런 말이죠. 속행했어요. 속행. 근데 빨리 속행하지 않았으면은 그나마라 또 그 만해 한용호 선생은 해방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셔요. 그거 하고 그 이듬해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1942년 10월에 비매풍으로 냈다가 1943년에 파는 걸로 판매형으로 냈다가 44년에 열반하셔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했었어. 잘했고요. 그 다음에 1942년 만해를 통해 선학원본 경어집을 속행하면서 힘들어.
방한함의 경어집을 만공이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후학들의 구구한 분석이 난무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만공 스님이 의도적으로 배제했어요. 배제했고 뭐 심지어는 막 거기 가서 막 그 방문해서 막 창호지를 뚫고 나오는 막 그 고함 소리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하게 다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어집 발간을 안 하고 42년에 하게 됐죠. 이것은 만공이 1936년 12월에는 운산 최광익에 의뢰해서 1936년에 운산 최광익에 의뢰해서 스승 경어의 초상을 그리게 했고 어디서? 금선대에서. 여러분 말했죠? 금선대는 잘못하면 놓쳐요. 99.9가 다 놓치고 와요. 금선대를 못 보죠. 왜냐? 금선대가 반듯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선악원 아니요 정예사 올라간다고 쥐고 화단 타고 올라가면은 계단 타고 올라가면 못 봐요. 거기 가다면은 딱 정예사 앞마당 오기 전에 해우소가 있어요. 그 해우소 건물 아래 건물이 금선대야. 이건 비밀이야. 근데 거기를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선대를 절대로 저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현판을. 근데 가면은 문은 닫혀 있어요. 옛날에는 만공 스님이 거기서 기거를 했고 뭐 가니까 어떤 스님이 또 잠깐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지 뭐가 있긴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나는 그것도 공개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관리가 어려운지 그걸 잠궈놨는데 사실은 이 경어 스님 진영하고 또 만공 스님 진영이 그러니까 만공 스님이 원래는 1935년 만공 스님 생신날 그 최강력을 불러다가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36년이다. 만공 스님은 35년에 당신의 초상화를 먼저 그려요. 먼저 그렸는데 아무래도 당신의 초상화를 그려놓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해. 그 스승을 존경하는 지극한 마음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이듬해에 이 최강익을 불러다가 경어선사 그 진영을 그려가지고 결국은 지금 두 개가 같이 있어요. 또 하나가 있죠. 해월 스님하고. 그러니까 세 개가 같이 있어요. 근데 나는 좀 섭섭한 게 수월 스님도 같이 놓지 교양이면 뭐 어찌됐건 수월 스님의 진영이 완성돼서 거기에 세 분의 제자와 경어선사가 같이 진영이 있기를 바래요. 금선대도. 이것은 만공이 1936년 12월에는 설산이다. 나는 운산으로 봤는데 설산이다. 설산 최강익에 의해서 스승 경어초상의 경어선사의 초상을 그리게 하고 직접 영정을 써서 금선대 진영각에 모실 정도로 만공의 경어에 대한 존경과 이 관심은 대단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스승 경어에 대한 만공으로서는 충분히 하나무 표현에 하나무 어떤 표현 법화는 따를지언정 행리는 따르지 말라건 거기에 발끈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가 진짜 그랬다고 합니다. 진짜 싸웠다고 하고 그것도 김광식 교수가 그것도 논문으로 냈어요. 그러나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만공의 의지를 수용하지 못한 하나의 허물이 또한 적지 않다고 본다 이 얘기예요. 뭐들라고 싸워. 말이 돼요? 박아남 스님이 뭘 어쩌다고 왜 행리는 따르지 말라는 말을 하시느냐고. 그래서 또 소영 만공이 우리 이거 빼고 쓰자라고 뭐 그럽시다라고 하면 그만인 거를 팍 끝끝내 우겨가지고 안 돼 나는 쓸 거야. 오냐 잘났다. 그게 잘난 거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틀가리가 나서 방아남 스님의 경어집은 못 나오게 돼요. 못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선사 경화상 행장은 끝끝내 세상에 냈더라고. 그 말은 뭐 꼭 그럴 필요가 있었나요? 에이구 정말로 답답해 다들. 왜냐하면 스승을 존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근데 제가 또 말했지만 하남스님과 경어선과 선사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 왜냐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안 갔지. 전별서 써줬지. 또 이거 방한함 이거 쓰라니까 또 선사 경화상 행장에서도 틀가리가 났지. 또 결국은
경허선사 사진을 방한함이라고 해가지고 온 천지가 난리가 났지. 이게 뭐야. 어쨌든 방한함 스님과 경허선사 사이가 안 좋아. 뭐 살이 꼈는지 어쨌는지 모든 게 자꾸 빗나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스승을 존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지중한 망공은 못지않게 하남도 자신을 경허의 4대 제자로 내가 말했죠. 그거 부족하지만 나 누구를 빼고 수월 스님을 빼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한함 스님이 그 선사경화상 행장을 끝끝내 1945년에 잡지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경화선사의 제자가 수월 해올 만공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데 무슨 4대 제자 해가지고 치문을 또 넣었어요. 치문을 넣고 수월을 뺐으니 이게 말이 돼? 안 되죠. 그리고 당신을 들면서 부족하지만 뭔 부족하지만 나야. 그것도 이 선승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죠. 깨달은 자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박사 논문에도 당당히 썼어요. 4대의 제자로 스스로가 넣을 만큼 만공의 그것에 버금가는 경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물론 이렇게 저기에서 왜곡해서 잘 써놔. 내가 완곡법으로 이렇게 쓰기는 했지만 항상 마땅치는 않지요. 왜 우리 수월 스님을 빼? 나는 수월 스님이 제일 좋아. 다만 미묘한 피현상의 문구 문제로 만공의 시름을 깊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놨으니 얼마나 만공 스님이 불편했겠어. 내가 보기로는 만공 스님은 경허의 법화를 따르지 않아 행리를 따르지 말라는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부족하지만 그거는 아니죠. 수월 스님을 넣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당신이 넣고 싶다. 그러면 그때 넣어. 근데 수월을 빼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내 말은 당신이 꼭 제자로 넣고 싶으면 수월, 해월, 만공, 치문, 해봉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했어야 가장 방한함 스님으로서는 해야 할 마지막 그거를 다 져버리고 해봉도 빼버리고 또 수월도 빼버리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응? 사인이 있었으니 4대 제자래요. 뭔 4대 제자야.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방한함 스님뿐이 아니라 만공 스님도 주여색이 뭐혀. 그것도 잘못된 거고. 따라서 만공의 의견을 수용하여 하나님이 좀 더 완고가법으로 수정을 했더라면 경허집은 12년 정도 더 빨리 나왔겠죠. 1931년에 나왔겠지. 하지만 안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더 빨리 세상을 빛을 보게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럼 또 우리는 가야 돼. 어디까지 가냐? 그러나 이것은 만공과 하남이 열반에 든 이상 두 분 다 가셨잖아요. 근데 그 진실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경허집 편찬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기왕의 경허의 자료를 만주까지 가서 수집해오는 노력, 요것이 이제 쾌거죠. 어떻게 보면은 방한함 스님이 남긴 업적인 거예요. 그렇게 썼고 또 만공 스님이 거절해갖고 기왕 늦었으니 가서 다 주워오자 이래가지고 다시 40수 정도를 주워와서 이렇게 된 거라 나쁘지 않아요. 만주까지 가서 수집해 오는 노력으로 경허의 수작들을 쾌거를 만나는 쾌거를 올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얼마나 좋은지. 그죠? 40수를 안 주워왔으면 그거 어떻게 알겠는가. 근데 또 등은이 오나미가 등암이 영훈이가 가서 또 주워오니까 좋지요.
이처럼 만공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굴하지 않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스승의 유고를 수집하기 위하여 삼수갑사는 물론 멀리 가서 만주까지 가서 스승의 유고를 모아서 편찬하는 일을 주도해서 마침내 1942년 10월에 좋더라. 10월에 선학원 본 경어집이 발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경어집은 오늘날까지도 불교 전통의 계승과 선의 대중화를 진작하는데 중요한 선어록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선수행자들의 중요한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죠. 그죠? 네. 경어집이 없었으면 경선양은 나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원래 이 뻥치거나 거짓말하는 거를 아주 그냥 죽기보다 더 싫어할 정도로 안 해요. 안 해. 나한테 목에 칼을 들이다봐다 내가 굴복할 것인가? 절대 안 해요. 경어선사 안 해줄란 말어. 그래서 이 경어집이 없었으면 경어집을 바탕으로 하는 이게 있었으니까 다행이고, 이 PPT가 내 생명이야? 오냐? 저기 어떤 분이 말하는 내 PPT가 한 4만 개, 5만 개는 되는 것 같아. 누가 얘기나 한번 해보자고. 어마어마한 PPT가 있고 어디 가서나 강의할 수 있고 자다가도 일어나면 경어집 강의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내 죽기 전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나는 글쎄 이 몸이 허락하는 한 경어집 강의는 또 할 거예요. 청계사에서 하고 싶다고. 그리하여 경어집은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나침반이 되던 선수행자들의 보냐? 근데 안 봐요. 글쎄 대한민국 승려 중에 경어집을 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마는. 어쨌든 내가 보기로는 경어집은 어디서? 강원에서 교재로 채택이 되어서 강원에서 그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선학원 반 경어집 간행의 현재 활자본으로 전해지고 있는 경어집은 주지한 바와 같이 1942년 9월에 선학원 반 경어집을 필두로 9월에 간행해서 10월부터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듬해 1943년 3월에 3월에 펴내는 거는 판매용이야. 근데 1942년 9월에 파내는 거는 비매품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3만 원에 팔았다고 그래요. 1943년 3월에 중앙선언 선학원판에서 펴낸다. 주지하다시피 경어집은 역사적인 편찬 작업이 수덕사에 있는 만공의 요청에 의해서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직접 편집을 맡아 간행했다, 이런 얘기죠. 이처럼 경어집을 발간한 것은 한국 근대 불교사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 대단한 거죠. 중대한 불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경어집 간행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단순히 자료 수익성의 문제만이 아니고 당시 일제놈들이 간섭을 해요. 검사, 검열. 그래서 당시 일제의 시대상과 맞물려 불교계의 복잡한 상황과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였다고 봅시다. 왜? 선학원에서 꼭 이 경어집을 간행하려고 있었던 것은 첫째로 정체성 그리고 주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 불교는 가나손이고 한국 불교는 임재종이다라는 것을 일제 불교와 맞서가지고 이것을 민족의 주체성을 살리기고 정체성을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엄청난 그 몸부림이었죠. 이 그 선학원에서 경어집을 간행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죠. 아주 너무 잘된 거고 그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했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라도 우리가 운명적으로 경어선사를 볼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지금 100년이 넘은 오늘날까지도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얼마나 좋은가. 이와 같이 이 선학원판 경어집에 발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한민족의 염원을 담았지요. 왜? 일본 놈들 불러가라.
한국불교의 정통성의 의지를 담아서 한국불교의 정통성은 가나선이다. 선불교더라. 삼아서 뭔 일본 놈의 뭐 일련종 같은 소리하고 일본 불교는 더군다나 조동종이에요. 그 사람 귀신불교. 귀신굴에서 앉아있더라고. 의지를 담아서 반공의 의지로 선악원판 경어집은 오랜 삼국 끝에 그 탄생을 보게 되었더라. 특히 1941년 조계종이니까 41년에 조계종이 발족되고 42년에 경어집이 나오고, 그죠? 조계종이 발족되기 직전 유고법회를 개최하여서 거기서 유고법회를 해요. 그래서 개최하였던 선악원 수자들이 그 사진 보면 굉장하죠. 수자들은 이를 계기로 하여서 선악원 계열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조선 총독부에 회유되어 조계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한때 정체성의 위기를 맞기도 하지요. 아까 봤잖아, 조선불교 그 일본 놈들이 해가지고 조계종이 아까 이름 몇 명이요? 우리나라 그것도 참여했어요. 그 방아람 스님이 이제 초대 초대 종정이요 보시오 해가지고 했는데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되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선악원을 중심으로 하여 어렵게나마 경어집을 발간한 것은 사실 경어 개인적인 선양 사업이 아니라, 경어 선사 개인적인 선양 사업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선양 사업이 아니라 한국 불교의 정통성, 아까 했죠? 정통성 확립이라는 커다란 의의를 갖는 뜻깊은 뭐더라? 수건 사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끊을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끊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어리다 헌내를 다 이루어리다 법문을 다 다음은 경어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궁화 삼천리 화려가 항상 대한으로 길이 오려나게.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봄은 비로
성불하십시오.